수렴하는 급수인 걸 골라라라고 했는데 기억은 조화급수라서 아닙니다. 조화급수는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연수의 역수의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화수열을 다 더하면 발산하는데 혹시 얘가 발산하는 과정 본 적 없는 학생? 제가 개념할 때 다 설명했잖아요. 기억나죠? 기억 안 나는 듯한 분위기인데 여기 기억나지? 기억나잖아. 안 난다고요? 난다고요? 정확히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이 일을 2분의 1로 바꾸면 더 작아질 거 아니야. 맞아? 요 3분의 1도 4분의 1로 바꾸면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이 5분의 1도 6분의 1도 7분의 1도 8분의 1로 바꾸면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분의 1 만들기 느낌이야. 그럼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을 계속 더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사실 뭐냐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이 얼마냐 소리인데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럼 조화급수보다 지금 더 작은 i가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더 작은 i가. 그럼 조화급수는 더 큰 i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이 말이잖아. 그런데 이게 0이면 얘는 수렴 또는 발산이야. 즉 역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리고 일반항의 칸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반드시 발산합니다. 대우명제니까.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니네가 뭔가를 계속해서 더할 거란 말이야. 맞아? 예. 네. 근데 그거를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함수가 뭐 이렇게 가고 있었어. 이런 걸 다 더하면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 일반항 자체가 일반항의 칸이 0이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려면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0을 향해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더하는 게 점점 작아지니까 계속 더하다 보면 0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건데 이게 충분히 가까운 속도로 0에 가까워져야만 수렴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N이 n의 p제곱분의 1 꼴일 때 이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n의 p제곱분의 1 이건 이제 p급수라고 부르는데 막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예, 알 필요 없고 이게 누구는 발산하고 누구는 수렴하냐라고 하면 p가 1일 때까지 발산해요. p가 1보다 크면 p는 실수입니다. 다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 n의 p제곱분의 1 형태를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 중에서 발산하는 제일 속도가 빠르게 0으로 접근하는 아이가 조화급수야. 그래서 자꾸 조화급수를 묻는 거야. 만약에 n분의 1이 아니라 n제곱분의 1이면 이거 급수 때리면 무조건 수렴한다니까. 충분히 빠르게 0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조화급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니? 알았냐고? 예.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요즘 좀 물어보진 않긴 한데 자 니네가 이게 발산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약간 경계에 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그래서 얘는 수렴해요. 물론 이건 외워서 말을 하는 거지만
얘가 경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n분의 1보다는 n제곱분의 1이 더 빠른 속도로 0에 가까이 가잖아. 근데 만약에 n의 루트 n분의 1이다라고 하면 얘는 또 발산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n의 2분의 1제곱이니까 n의 1제곱보다 더 느리게 0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얘들 좀 빨리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예전에 막 외우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물어보니까. 알겠죠? 예. 근데 이거 물어봤어도 안 돼요. 예전에도 물어봤으면 안 돼 이거. 왜냐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거든. 여튼 그 조합업수가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걸 교대급수라고 하거든요. 마, 뿔, 마, 뿔, 마, 뿔. 교대 부호가 교대로 나타난다. 교대급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부호가 교대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기에서 교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류와 교류의 차이 모르나? 죄송합니다. 예. 직류를 다이렉트 커런트, 교류를 얼터너티브 커런트라고 하는데 직류는 정말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거든요. 교류는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방향을 1초에 60번을 바꿉니다. 그런 거 모르나?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LED 등 말고요. 형광등 있죠. 이 형광등이 교류 전류를 그대로 쓰는데 형광등이 1초에 60번씩 깜빡깜빡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이거 형광등 아닙니다. 이거 다 LED 등이에요. 예, 과거에 그 형광등은 1초에 60번씩 깜빡거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게 인간은 초당 30프레임까지밖에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영화 있죠. 이 영화가 1초에 30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끈게 있다고 못 느껴요. 연결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1초에 60번씩 깜빡거리는 그 형광등의 깜빡거림을 눈이 인지할 수 없을 뿐이지 계속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찍어보면 캄캄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꺼지는 순간에 찍힌 거죠.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걸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부호 교대하니까 얘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때 짝수번째 항까지 합고 홀수번째 항은 다 끊어서 비교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더하면 2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여기까지 더하면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짝수번째 항과 홀수번째 항의 합이 다른 느낌이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n을 무한대까지 보낼 거라서 여기까지 끊으면 아까는 이제 짝수번째 항까지 하면 2분의 1쯤이면 이번엔 3분의 2죠. 그렇잖아?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으면 여전히 1입니다. 다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끊으면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짝수번째 항까지 끄는 게 2분의 1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까지 끊으면 여전히 1입니다. 근데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간주했을 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결론은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지는데 마지막에 남는 게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홀수번째 항까지 끊으면 남는 게 없어서 1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근데 짝수번째 항까지 끊으면 여기 뭔가 남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홀수번째 항까지 끊으나 짝수번째 항까지 끊으나 합이 1로 똑같은 거야.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항 형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수렴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괄호가 쳐 있는 애들은 그럼 여기 이렇게 끊어야 돼요? 못 끊어요. 괄호가 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까지만 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더한다고 하면 얘 없어지니까 3분의 2죠. 여기까지 더한다고 하면 얘 없어지니까 4분의 3이죠. 맞잖아. 예. 여기까지 더한다고 하면 얘 없어지니까 5분의 4죠. 그러니까 결국 생존하는 애가 관찰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홀수번째까지 가능하다고 해보면 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가는 거니까 얘가 결국 어떻다고 볼 수 있냐면 뭐 n 더하기 1분의 n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로 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1로 수렴하게 되니까 디귿까지 참이 됩니다.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끊을 수 없고 괄호의 끝까지 무조건 더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괄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급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더하기의 관점에서 보면 괄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급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알겠죠? (15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7의 n제곱 더하기 4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근데 이게 뭐냐?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란 말은 그냥 1의 자리의 수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1의 자리의 수는 모든 수의 거듭제곱은 1의 자리 수가 반복되거든요. 7의 거듭제곱은 7, 9, 3, 1, 7, 9, 3, 1 이게 반복되니까 실제로 7의 n제곱 더하기 4는 1, 3, 7, 5, 1, 3, 7, 5가 반복되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잖아요. 10분의 1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3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7 더하기 10의 4제곱분의 5 이걸 계속 10의 거듭제곱 늘리는 거잖아. 근데 아까 보셨죠? 이거 뭐예요? 0.1375 1375 십진법 양의 소수의 전개식이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네. 1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부채꼴 P1, O, Q1 있어요. 점 P1에서 O, Q1에 내린 수선의 발을 Q2라고 하고 다시 O, Q2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P2를 만들고 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걸 반복하는데 이러면 삼각형이 계속 나온다. 이 삼각형 계속 더하면 뭐가 되냐?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는 다 하나같이 뭐예요? 무한 등비 급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무한 등비 급수 문제요. 무한 등비 급수는 어떻게 구하죠? 1-4분의 첫째 항 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되거든요. 맞잖아. 그치? 여기가 4니까 처음에 여기가 2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죠? 4-2 루트 3? 그렇잖아. 2대 1 루트 3은 이쪽에서 만족할 거니까 4대 2대 2 루트 3 꼭 써야 되니? 안 써도 되지? 안 써도 되잖아. 그럼 첫째 항이 뭐라는 얘기예요? 4-2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공비는 어차피 모든 도형이 닮음이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비교하면 공비가 돼요. 근데 이 길이는 2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2 루트 3이 공비냐라고 하면 이거는 길이의 비고요. 넓이의 관점이니까 공비는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식 쓰지 마시고 그냥 첫째 항을 쓴 다음에 머릿속으로 1 마이너스 공비를 계산해요. 4분의 1이죠. 분모에 4분의 1 있다는 거 얘들 4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8 루트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됐니? 넘어가겠습니다. 무한 등비급수 문제는 100% 맞추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학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왜냐면 첫째 항과 공비만 찾는데 성공하면 계산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가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첫째 항을 찾기 어렵거나 공비를 찾기 어려운데 왜 어렵냐라고 하면 중등 도형이 약해서 어렵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중등 도형을 강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어렵게 나왔을 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안 나올,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된 다음부터는 뭐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굉장히 유서 깊은 문제인 게, 이게 이제 제가 급수가 원래 수학투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공통 과목이었을 거 아니야. 94년 수능부터 개정되면서 수학투에 있던 게 미적분 옮겨지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한 5년 전까지, 한 5년, 7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까지 수능 및 모든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2번인가 안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쌓인 기출문제 데이터가 몇 개야? 수능이 94년도부터잖아. 무슨 말이야? 이 유형으로만 문제집 한 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지. 예, 그렇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풍부하다. 기존에 나왔던 것만 재가공해도 계속 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기에는 그림 그리기 너무 빡쳐서 아마 안 만들고 싶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손으로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야, 너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냐? 문제집에 등장하는 그림들 다 누가 그리는 건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린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수학생들이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야. 근데 아주 간단한 거 그리는 것도 엄청 귀찮아요. 삼각형 하나 만드는 것도 졸라 귀찮아. 근데 그 무한 등급수 복잡한 그림 막 이런 거 그리려고 하면 아마 개 귀찮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다 보면 좀 손에 익어서 빨리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배워서 해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기출시험지 중에 그림의 상태가 너무 불량한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배워서 그림 그려보려고 배우려고 시도해다가 그냥 내 손 그림 정도면 애들이 크게 불만 없겠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그립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두수 1과 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얘가 등차수를 이룰 때 공차를 dn이라고 하죠. 근데 dn을 못 구할 이유가 없잖아. 차가 얼마냐? 4잖아요. 몇 개를 건너뛰어야 4가 된 거예요? 연우? 몇 개를 건너뛴 거야? n 플러스 1개를 건너뛴 거죠. 맞잖아. 건너뛸 때마다 공차를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dn이라는 놈은 4를 n 플러스 1로 나누는 게 되겠죠. 선생님, 저는 저기서 n개인지 n 플러스 1개인지 n 플러스 2개인지 이런 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거 헷갈리는 놈들은 수열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헷갈리려고 수열을 공부하는 건데 왜 그게 헷갈려? 안 헷갈리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 이거 헷갈리는 거 빼고 수열 괜찮게 하는 것 같아. 아니, 수열 못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 개수를 헷갈린다는 게 수열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걸 좀 인정을 하셔야 개수를 잘 세야 되는구나. 애들이 되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많이들 그래요. 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제 풀다가 틀려가지고 고쳐요. 근데 당연히 n이라고 생각해. n 플러스 1인 거야. 내가 잘못 썼네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결정적이에요. 수요 문제에서. 개수를 잘못 쓰면 맨날 틀리지. 그럼 애들이 뭐 더하기 빼기 못해서 틀리겠니? 개수를 못 써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를 틀리면 내가 심각하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개수를 잘 세야지 수요 잘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가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저는 수학 공부는 진짜 다 할만하거든요. 근데 함수가 너무 싫어요. 넌 수학을 못하는 거야. 특히 중학생들이 그러면 야, 고등학교 수학이 90%가 함수란다. 아가 현실 부정. 아니야, 아니라고요 막 이러면서. 개꿀인데? 이거 부분합 구하시면 뭐 나와요? 끄덕끄덕. 이게 시금하면 좀 짜증나잖아. 내 말 잘 들어봐. 이게 시금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통분해서 1 나오니까 16 써도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런데 그러면 이거 16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16하고 이제 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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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 뒤에를 막 구했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n이 무한 리미트 어디 갔어? 급해가지고요.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 얘가 0으로 간다고. 급수가 더 개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뒤에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이 상태에서 얘가 중요한 거지. 앞에 생존자들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2개씩 건너뛰면 생존자 2개 나오잖아. 그럼 그 생존자 2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8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또 부분합을 다 구해가지고 리미트를 취해서 뭐 이렇게 이 뒤에까지 이게 뭐지? 통분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애들은 다 하수야. 알겠지? 할 필요 없는 거죠. 넘어가 되겠니? 9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한다. 하하. 재밌네. 재밌어요.
이게 뭔지 몰라보시는 모양인데 이게 뭐죠? 수열 2의 n-1제곱 곱하기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n개의 합이야. 합을 할 때 일반한 구하면 뭐예요? sn-sn-를 하죠. 맞잖아. 예.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sn이라고 보고 여기서 sn-를 빼게 되면 2의 n-1제곱 곱하기 an만 남고 오른쪽은 3 곱하기 n-1 더하기 5를 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만 남는데 맞죠? sn-sn-를 이용할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2부터 성립하는 거다 라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sn-를 사용하는 순간 뭐를 쓸 수가 없는 거야? 2를 넣을 수가 없는 거야. S0이라는 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부터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첫째 항 어떻게 구하나요? 뭐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n에 1 대입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A1은 8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은 8인 거고 둘째 항은 3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an 구하라고 하면 일단 8은 더해야 되고요. 첫째 항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 등비급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맞잖아. 선생님 둘째 항이 3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 무한계니까. 자식이 무한명 있는데 첫째냐 둘째냐 이게 중요하지 그거 중요하죠. 네, 자식 무한명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얘를 잘못 들었네요. 네. 자식이 무한명 있으면 중요하죠. 첫째냐 둘째냐. 네. 여기서는 안 중요하고요. 그러면 3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맞냐? 그럼 14인데? 1만 첫째 항이 아니죠. 2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네. 첫째 항 2분의 3이네. 그죠? 첫째 항이 3이 아니에요. 2를 넣는 거니까. 첫째 항이 2분의 3입니다. 네. 그럼 2 해야 되니까 11. 자식 드립을 하다가 제가 잠깐 정신을 나왔습니다. 시간이 약간 가야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아니 잠깐만. 야, 내가 원래 수업 시간을 사실 니네는 거의 3시간까지 늘려야 돼. 지금 니네 존나 못하잖아. 알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너네를 어쨌거나 수능 전까지 인간처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맞잖아. 지금 거의 반세포. 나는 있잖아. 난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항상 고3들 고1, 고2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고3들은 더욱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네가 고3 수능을 봤는데 수학을 그래도 괜찮게 보고 만들어주고 싶다고 나는. 그래서 니네가 전 지금도 막 졸업생이나 고3들 가끔 찾아오잖아요. 그게 애들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수학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러 오는 건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니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지 지금. 좋됐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니네의 집중력이 3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심하다가 2시간 반 정도 강의인 것 같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15분이 아직도 15분이 더 남은 상태에서 너가 집 가고 싶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알고 있어. 그건 알고 있지만 네. 학통은 리프레시죠. 놀이잖아 놀이. 네. 뭐 어쨌거나 첫째 항이 구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그런데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N을 9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왼쪽은 9 곱하기 R의 n-1제곱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n 더하기 2를 집어넣잖아 K에다가.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뭐인 거예요? 9R의 n제곱인 거야. 9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공비는 여전히 R이죠. 그러니까 얘는 1-R분의 9R의 n제곱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잖아.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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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그러면 R이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좌변이 1이 나올 거니까 다 약분하면 1밖에 안 남죠? 맞죠? 예. R이 2분의 1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N이 9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아니 2분의 1에 n-1제곱이니까 AN 플러스 1은 81 곱하기 2분의 1에 2n-1제곱이 되겠네.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81에 2분의 1에 2n-1제곱은 조심하라고 했어요. 공비 읽을 때는 여기가 n이 된 상태에서 읽는 겁니다. 공비는 그럼 4분의 1인 거예요. n의 개수가 항상 1인 상태에서 공비를 읽으세요. 이거를 뭐 첫째 장, 둘째 장 써보라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n의 개수가 1이 된 상태에서 밑을 읽으면 그게 공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비만 읽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은 무시해도 돼. 알겠지? 첫째 항은 어차피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81이고 공비는 4분의 1이죠. 그럼 1-4분의 1 분모이 존재하니까 4분의 3,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그러면 54. 이게 답이 되겠네. 야, 아직 선생님은 쌩쌩하다. 너네 벌써 가면 안 된다. 아직도 여전히 머리가 잘 돌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선생님 또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왜냐면 나는 피곤하면 일단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산 딱 안 되면 아, 나 맛이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잘 돼요. 아까. 그래서 3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기억력이 좋아 이렇게. 내가 알려준 거 왜 기억 못 해 근데. 자, 수렴하는 급수 px에 대해서 SN 바라고 돼 있고 얘를 XN,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SN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보통 SN은 X부터 더할 텐데 얘는 X의 N제곱부터 더한다 이런 관점이잖아. 근데 의미 있나?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잖아. 예. 얘가 SN3 바라고 하면 결국 이게 뭐예요? X의 3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무한계를 더하는 건데 PX는 X의 1제곱부터 무한계를 더하는 거니까 둘이 빼면 얘가 남겠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예요. 예. SN 바의 2분의 1이란 놈은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이렇게 무한계를 더하는 거니까 첫째 항이 2분의 1의 n제곱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등비 급수니까 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2를 곱하면 되죠. 그럼 2분의 1의 n-1제곱일 것이다. 맞잖아요? 맞지?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냐고? n이 자연수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습니다. n에 관계없죠. 선생님 n이 자연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에 나오면 오답 2제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난 당연히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했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죠? 맞아 그것 때문에 뒤가 물어보려고. 11을 n을 11로 그냥 득하면 맞는데 그 밑에 그 뒤 그러니까 10하고 11 사이에 아 10하고 11 사이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오 그러네. 오, 맞아요. n 자연수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를 내신 분이 실수한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11부터 넣으면 맞는 거. 네네. 그러니까 단 n은 자연수 검정색 해줄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존나 진지하게 명조 치워줘가지. 단 안 된다 씨발. 쌤도 약간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니 존나 인쇄한 척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 예. 글씨를 못 써가지고요. 이것도 확인 안 해도 되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네요. 자연수 조건을 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출제도를 파악해보면 n은 자연수가 사실 자명하죠. 아니, 수열 다루고 있고 n을
스몰 n 쓰고 있으면 자연수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실수였다. 실수인가요? 네. 이렇게 우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했다. 아니 n을 왜 실수라고 쓰면 안 되냐. x가 자연수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긴 하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13번은 딱 봐도 존나 귀찮아 보이네요. 문제가. 볼까요? 일단 A에는 대놓고 줬어요. 야, 저렇게 가라고 주는 거랑 A는 이렇다라고 주는 거랑 과연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가 설마 등비수를 일반항도 못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그러다 치고. 얘를 구하는 건데. 조심하세요.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사실 등비수열도 아니지만. 근데 얘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AN, BN은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게 AN, B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거든. 그럼 SM-SM-을 쓸 수 있잖아. 맞아? SM-1은 마이너스 4의 n-1제곱분의 1이거든요. 둘이 빼면 사실상 얘랑 얘를 더하게 되겠죠? 맞잖아요? 예. 그럼 4의 n-1제곱 공통인수니까 1-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얘는 2부터 성립한다 라는 거라고 했죠? 맞잖아. 이제 그러면 첫째 항 검토로 다시 가야 돼요. A1, B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너는 A1이 3인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B1은 마이너스 12분의 1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BN을 구할 때 BN의 첫째 항은 마이너스 12분의 1 별도로 써야 되고요. 둘째 항부터는 성립하니까 얘를 AN으로 나누면 3으로 한번 나누고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n-1제곱이 남을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이게 두 번째 항부터 겠네요. 이해됐죠? 네. 이걸 가지고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bn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얘를 다시 2를 집어넣은 걸 첫째 항으로 봐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무한등비 급수입니다. 그럼 3분의 2 곱해야 되네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항만 별도로 더하고 나머지는 무한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썼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한자리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등비수열과 다르죠. 지금 저기서 공비라고 나와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루트 3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맞죠? 다행히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또 아무 생각 없었죠? 뭘 아무 생각 없어. x제곱 더하기 a를 곱해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a를 곱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 루트 30x x제곱 더하기 a,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그럼 부등식 이렇게 하나 뽀개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는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30x 더하기 a는 양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0x 더하기 a는 또 양수여야 됩니다. 이해됐니? 근데
제 생각에 얘든 하나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 게 아니라 두 개 이차 함수가 높이는 똑같고 대칭축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축으로 뜰 조건은 동일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하나의 판별식만 구해보면 될 것 같고요. 30-4a야. 이게 음수이면 되니까 a는 2분의 15보다 크면 되는데 모든 한 자리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8, 9가 가능하죠. 합은 17 되겠네요. 됐죠? 네. 18번.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표정 뭔지 알아? 아깝게 마지막 문제였어야 돼 임마 라는 표정이야. 자, 두수열 AN, BN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n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 AN 플러스 1 야 이거 증명할 필요 있냐? 안 해도 되지 않냐?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수렴하는 무한급수가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 거기서 첫 번째 항 뺀 거야. 야, 이게 아무 생각 내가 항상 시그마는 머릿속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했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얘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보면 다 똑같은데 A1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S로 수렴한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S-A1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유한 확정값인데 얘는 막 양의 무한대다.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유한 확정값에서 A1도 유한 확정값이니까 수열 절장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렴하죠. 근데 n은 무한대로 있는데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도 알파로 수렴하면 일반항만 얘기하는 거죠. 급수가 아니고. 네.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벌써 짐 싸니? 아니 짐 싸는 거 같은데? 이런. 자,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해서 무한급수를 만든 게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명제가 나와 있는데 듣보잡 명제라는 것은 좀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선생님 저는 듣보잡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 뭐 이런 듣보잡 명제가 나왔지? 이렇게. 왜냐면 발리를 쓴다는 것은 틀릴 각이다. 이게 예상이 돼야 돼. 이게 왠지 틀렸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야 발리를 쓰지. 맞았을 것 같지만 발리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그죠? 니은의 발레를 생각해보죠. 일반항 두 개를 곱해서 수렴하는 거 찾을 때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일반항이 0이면 되지. 맞잖아. 네. 이런 식으로 AN이 1, 0, 1, 0, 1, 0, 1, 0 이렇게 가면 얘가 항상 0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죠. 맞잖아? 근데 얘는 놀랍게도 발산해버립니다. 2를 무한개 더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랬네요. 그 다음에 B에는 어떤 수열 AN의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의 합이에요. 똑같은 거 적어놨어. 왠지 알아? 방금 이걸 풀었는데 이거 따로따로 문제를 내든지 같이 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1마일 1마일 신난다 1마일 1마일 이렇게 하면 얘가 항상 0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수렴하죠. 맞아요? 그럼 선생님 얘도 수렴하지 않나요? 아니죠. 얘는 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대급수라서. 여기까지 끊으면 1이겠죠. 여기까지 끊으면 0이겠죠. 급수의 합이 0, 1, 그러니까 1, 0, 1, 0, 1, 0, 1, 0 이렇게 반복되잖아. 이런 경우에 교대급수가 이렇게 짝수번째 항의 합까지 합과 홀수번째 항의 합까지 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발산합니다. 합이 아니에요. 뒤에 발레 니은 거 같아 똑같이 써야 돼. 1, 0, 1, 0 안 되죠. 왜냐면 홀수번째 항과 짝수번째 항을 더하면 니은 거 똑같이 갖다 쓰면 그래. 그죠? 1, 1, 1, 1이니까 이렇게 발산해버려 BN이. 하지만 니은과 엄청 유사한 발레를 찾을 수 있잖아 사실은.
방금 니은을 판정하는데 성공했다면 디귿을 못 찾을 이유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만 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의 순서는 일품을 먼저 하고요. 끝까지 풀어야 돼. 만약에 뭐 스투 못하면 못하는 거야. 일단 무조건 해야 돼. 알겠어? 예. 그리고 시간 남으면 수학도 좀 볼게요. 수원은 뭐 다음 주로 넘겨도 상관없으니까. 예.